명절 연휴가 되면 오후에는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명절에도 SNS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SNS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독교 문화 큐레이팅 채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친구인데요. 교회 친구를 운영하는 HIS 엔터테인먼트 은희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소셜미디어 교회 친구하고요. 공연기획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HIS 엔터테인먼트의 은희승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인터뷰하신 것을 좀 보니까요. 네네. 지금이 이 기독교 문화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폭탄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좀 근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매체에서 제가 네. 얘기한 게 맞고요. 네. 과거에는 기독교 문화를 알려면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주 타겟층으로 네. 문화 사역하는 건 10대, 20대들인데요. 그들은 현재 이제 뉴미디어라는 어떤 프레임에서 휴대폰 하나면 정보를 다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기획자들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또 기회를 맞았다 생각하면 좋은 어떤 전성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명절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과연 이럴 때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접해야 될까?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네네. 어떤 새로운 다가올 명절을 우리가 어떻게 좀 맞이할까? 기독교 대안적인 기독교 문화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요즘 들어서 이제 중의적 컨텐츠로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 아울러야 한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한편으로는 교회의 접목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어떤 좋은 소식의 코드가 돼야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어떤 감동과 새로움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다 간 건 아니지만 네. 추수감사절 문화라든지 성탄절 문화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한다면 그 기독교 문화라는 어떤 장르가 잘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은 사실 속된 말로 히트친 공연을 많이 기획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네. 문화를 굉장히 또 널리 알리는데도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어떤 공연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기억으로요. 이제 2013년부터 15년까지 약 2년간 네. 한 8번의 대형 내형 공연을 주최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이제 커컨 플랭클린 내한 공연이라든지 네. 2015년도에 이제 힐송 월십, 네네. 같은 연도에 11년도에 마이크 W 스미스라는 유명 내한 공연을 주최를 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4개월에 네. 한 번씩 이제 한 번의 공연들 계속 유치했는데 어떻게 보면 억 단위가 되는 그 공연들을 지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했었을까. 좀 네.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어떤 문화 베이스를 통해서 공연에 대한 이제 어떤 역할과 기능들을 저희 회사가 하게 된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공연을 통해서 대중문화 속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기독교 어떤 문화의 공연인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공연 문화 굉장히 참 좁잖아요. 네. 자, 과연 실제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과거를 돌아봤을 때 90년도나 2000년도 세대에는 집회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화요 모임이나 목요 모임처럼 주중 예배를 비롯해가지고 전국 투어했던 부흥 집회가 제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반에 있는 콘서트 기술과 접목되어가지고 네. 다양한 어떤 집회형 콘서트를 이루어냈다 생각하고요. 요즘 시점을 중심으로 한 10년 전에는 내한 공연, 지금 얘기 드렸던 대형 예배 단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한국에 내한을 했었고 또 CCN 가수분들이 브랜딩되는 좋은 콘서트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티켓 세일즈를 통해서 네. 공연 문화를, 소비 문화를 좀 창출하는 어떤 콘서트 장르를 아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찬양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신인 찬양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팬덤을 위해서 작은 소극장에서 100석 이내에 관람하시는 성도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어떤 타입의 공연, 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카페 문화, 예, 카페 안에서의 콘서트,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의 문화 제도가 됐는데요. 버스킹이라는 문화 제도를 통해서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동시대적인 CCM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현실이 저한테도 좀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고요. 네. 저희도 이제 공연 문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현재로는 이제 좋은 컨셉의 공연 그리고 아티스트 밸류를 높여주는 오히려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대형 공연보다는 컨셉이 명확한 작지만 알찬 공연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앞서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공연을 기획하시고요. 이런 문화 행사들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반향이 컸거나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011년부터 16년까지 약 6년간 그 CCM 루키라고 기독교 오디션 대회를 했었습니다. 네. 뭐 본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큰 무대에서 좋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포함해가지고 네. 멋지게 이제 문화 공연을 하는 아웃풋으로 본선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출신들이 참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의 그런 뿌듯함. 네. 뭐 예를 들어서 2회 때 가수 홍대광 씨라든지 네. 5회 때 지금 김보규 찬양 사역자, 네. 그다음에 요백의 노래 뭐 조찬미 사역자 이런 사역자들이 네. 젊지만 지금도 교제하고 소통하는 동역자로서 그렇군요. 든든하게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뭐 지금은 기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우리 예전에 돌아가 보면 교회 내에서 기획자들이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전에 보면 뭐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내에서 사실 청소년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이제 퇴색되어지면서 어떤 전문 분야 쪽으로 이제 많이 되어지는데 그 낭만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저도 중고등부 회장 출신이고요. 네.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성탄절 행사까지 임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주인공도 보면 하시고요. 사회자?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추억이 낭만이 네. 정말 저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있는 이제 다음 세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들, 이들은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네. 다른 방식으로 이런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서 좀 특이하게 보는 게 이제 자체 교회 행사, 그 다음에 공연들을 할 때 이제 홍보 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 보면 네. 그냥 휴대폰으로 친구들이 좋은 아이디어성 홍보 맞아요. 영상들을 만들거든요. 네. 사실 저희 때 생각하면 그 전문 분야여서 네.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 했는데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접근이 너무 쉬운데 그와 같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저희 때와 같은 추억을 아마 남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아마 낭만은 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컨셉은 아니어도 이들만의 어떤 그 문화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실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기존의 교회들도 빠르게 발을 맞춰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네요. 네. 네. 이 청소년 세대는 사실 뭐 영상 세대다, 문화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친구들 보면은 검색창도 이렇게 어른들이 쓰는 것과 다른 것을 쓰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육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게 이제 네. 이런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좋은 이벤트 없냐고. 아. 근데 이제 이벤트는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들을 케어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과 같이 좀 소통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전 이제 카톡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오, 네. 교회에서는 카톡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교구별로 맞아요. 뭐 예배팀별로 그다음에 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곳에서 좋은 컨텐츠들을 쉐어링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그들을 어떤 관리해주는 좀 약간의 이제 얼굴을 대면하고 관리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지만 네. 이런 지속성 있게 관리해준다고 하면 좋은 어떤 목양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를 좀 기성 사역자분들이 잘 다루셔야 되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좀 많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기획된 문화가 교회 내에서 어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되어지면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교회에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런 바람을 갖는데 그 일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